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밤사이 눈이 많이 내렸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올겨울에 가장 좀 풍경이 이쁜 소나무 같은 데막에 눈 쌓이는 거 보니까 다 이쁘더라고요. 자, 2차전지 영상을 매일 복귀를 해드리는데 전 영상 거를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은 전부 다 바닥주라고 그랬죠, 그죠? 뭐 포스코 퓨처엠이 됐든 에코프로비엠이 됐든 월봉 기준이에요. 이런 데, 그러니까 엄청 높은 자리가 아니라 지금 바닥에서 한번 뛰고 약간 조정을 거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아요. 특히 가장 장기적인 이동평균선인 20개선만 안 깨면 됩니다. 여전히 깨지 않고 있고, 포스코 퓨처엠도 안 깨고 있고, 에코프로 다 안 깨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빠르게 추세를 전환해주고 돌아나간 친구가 LNF죠. 20개선 안 깨고 있고, 자, 일봉에서는 이제 5호선까지 회복해주면서 뭔가 약간 반등의 여지를 준 이런 상황이 됩니다. 자, 이 상황 속에 어제 그 복귀 영상 올리면서 알려드린 대로 미국 주식 중에 ESS 관련주들 플루엔스 에너지 많이 급등했죠? 어제 보시면 전 영상에 잠깐 올려놨으니까 혹시 자세히 보실 분은 제 영상 보시면 돼요. 플루엔스 에너지가 거의 10%대, 블룸 에너지도 거의 13%, 12%대까지 뛰는 아주 놀라운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이 부분이 내일 우리나라 2차전지에 반드시 좋은 영향을 준다는 보장을 못하겠지만 어쨌거나 좀 좋은 영향을 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아요. 제가 항상 우리 채널 이제 방송할 때 그런 말씀을 꼭 드리는데 우리 채널 리딩 채널이 아니에요. 뭐 어떤 종목이 올라갈지 떨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고 제가 찍는다고 그래서 꼭 올라갑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단지 꾸준히 추적 관찰하고 어느 시점 어떤 이슈들이 있고 또 추세 전환을 어디서 해주는지 거래대금 어디서 터지는지 이런 걸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커피 한잔 마시면서 할게요. 자, 예전에 그 ESS 관련해서 국내 1차 입찰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1조 원 가까이 2차 입찰이 있습니다. 예전 그 1차 입찰일 때에 비해서 지금 2차 입찰이 2차 입찰이 임박하면서 배터리 업계들의 좀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이 된 거죠. 삼성 SDI가 거의 1차 입찰 때 좀 많이 가져갔어요. 자, 보겠습니다. ESS 2차 입찰. 자, 국내 에너지 전장치 ESS 중앙계약시장 2차 입찰이 임박하면서 배터리 업계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내일이에요. 1월 12일 마감이고 향후 국내 ESS 시장의 주도권을 가늠할 중요한 분기점으로 평가가 된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 규모 같은 거 볼까요? 이 핵심 그 일정 정리하고 이 사업 규모를 잠깐 보겠습니다. 준공 기한 27년도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자, 볼까요? ESS 2차 입찰, 핵심 일정 한눈에 보기. 이거 자세히 보실 분은 제 카페에 올려놨어요. 저 운영하는 카페가 있는데 잘 올려놨으니까 꼭 한번 보시기 바라고. 자, 제안서 제출 마감 1월 10일 내일이죠. 예, 사업자 선정은 실제로 2월 중에 돼요. 다음 달이고 총 사업 규모가 540메가와트고 육지가 그중에 500메가와트가 육지고 이제 40메가와트가 제주도입니다. 사업비가 약 1조 원, 꽤 큰 금액이죠, 그죠? 준공 기한이 2027년 12월이 됩니다. ESS에 관해서 많이 알고 계시죠, 그죠?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그러니까 왜 태양광 풍력 같은 데서 전기를 모으면 뭐 하루도 안 빠지고 해가 뜰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하루도 안 빠지고 바람이 불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게 잘 돌아갈 때, 풍력이나 태양광이 잘 돌아갈 때 생산되는 전기를 저장장치에 잘 모아놨다가, 요 ESS 저장장치에 모아놨다가 전력이 꼭 필요할 때 우리가 데이터 센터 같은데 전력 많이 잡아먹죠, 그죠? 이런 데 쓰는 또 원전을 통해서 전력이 생산되는 것도 다 모아놨다가 결국 데이터 센터 같은 데 전력을 보내주는 그런 저장장치를 갖고 있는 사업이 ESS 사업입니다. 실적으로 1차 입찰 때는 우리나라 기업 중에 그 삼성 SDI가 거의 꽉 잡고 다 가져갔어요. 보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많이 좀 분산된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보시게 되면 이게 1차, 지금 2차고 1차 입찰 결과 때 삼성 SDI가 전체 물량의 76%를 수주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이제 일부 물량 확보했고 SK온이 수주 실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SK온도 조금 어떻게든 수주를 좀 따르게 노력하는 분위기고 이 결과로 인해서 삼성 SDI가 국내 ESS 주도권을 어느 정도는 좀 선점한 상황입니다. 이번 2차 입찰에서는 약간 좀 그 변동성이 생겼는데 사실 배터리 쪽이 가만히 보면 이렇게 화재나 이런 게 많이 일어나잖아요. 전기차도 그렇고 안정성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2차 입찰 같은 경우는 다른 부분보다는 이 그 화재 안전성에 대한 이슈가 더 커졌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번 입찰 최대 변수는 화재 안전성. 그러니까 입찰의 평가 기준이 크게 바뀌었다는 거죠. 평가 비중의 변화가 가격 평가가 60%에서 50% 낮아졌고 비가격 평가가 40에서 50% 높아졌는데 이 비가격 평가 부분에서 바로 화재 안전성, 그러니까 기존 6점에서 11점으로 대폭 상향이 됐어요. 싸게 만드는 배터리보다 안정성을
좀 높이 평가하겠다는 얘기거든. 삼성 SDI 같은 경우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쨌거나 그 전고체 배터리 쪽이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아마 화재 같은 거에 비해서 좀 안전해서 아마 삼성 SDI 쪽에 입찰이 많이 가지 않았나. 특히 삼성 SDI가 굉장히 좀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전통성, 안전성 중심의 전통적 강자라고 좀 얘기하는 거죠. 물론 이번에도 삼성 SDI가 그 물량을 많이 가져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쪽 시장에서는 이 안정성 하나로다가 하는 게 삼성 SDI가 확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삼성 SDI 안정성 중심의 정통 강자. 강점은 이제 각형 배터리 구조인데 내구성, 안정성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국내 생산을 기반으로 하고 산업 기여도 평가가 굉장히 유리하죠. 화재 확산 억제 구조로 ESS 안정성을 강조하는 기업이고 일체형 ESS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게 삼성 SDI예요. 배터리 안전장치 시스템을 한 컨테이너에 전부 다 통합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삼성 SDI가 된다는 거죠. 그에 반해 이제 그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배터리의 이제 화학적 안정성을 되게 앞선 전략을 갖고 있는데 이 가장 큰 기본은 이제 에너지 솔루션이 이 LFP 배터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 LFP 배터리에 대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자 LG 에너지 솔루션이 LFP 기반의 안정성 요걸 가지고 지금 삼성 SDI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역시 LFP 배터리의 강점은 이거죠. 그죠? 열에 강하고 산소 방출이 또 거의 없어요. 화재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거죠. 국내 대규모 LFP 양산 체계를 보유하고 있는 게 바로 LG 솔루션이고 제가 이제 충북에 있긴 한데 저희 충북 오창 중심으로다가 국내 생산이 굉장히 좀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SK온 같은 경우가 이제 1차 입찰을 수주 실패했는데 이번에 이제 이 기존의 3원계 EV 라인 일부로다가 똑같이 그 LG에너지 솔루션처럼 ESS용 LFP 이쪽 라인으로 좀 전환을 해줬거든요. 이번 입찰의 좀 특징이 아마 삼성 SDI가 다 가져갈 장가 많이 가져갈 장가 모르겠지만 되도록이면 좀 분산하려는 듯한 좀 움직임이 있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가지고 아마 이 부분에서 SK온도 조금 물량을 수주할 수 있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즉 이번 1차 입찰에서는 삼성 SDI가 거의 많이 가져갔는데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좀 이렇게 물량을 좀 분산해서 여러 회사에게 좀 쪼개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번 2차 입찰의 좀 그 핵심 정리를 해보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단 사업 규모가 작지 않아요. 1조 가까이 되기 때문에 제법 규모가 있는 이런 사업 구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 2차 ESS 입찰 핵심 점리입니다. 사업 규모가 큽니다. 1조 원대고 평가 기준이 변화가 됐죠. 아까 알려드린 대로 가격보다는 좀 가격이 비싸더라도 ESS의 어떤 그런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결국 좀 안정성이 좋으면 우리 이쪽에다가 점수를 더 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삼성 S의 특징이 바로 구조적 안정성을 가지고 있고 LG엔솔은 LFP 기반의 안정성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SK온 같은 이제 ES 시장으로 지금 재도전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LFP 쪽으로 라인을 바꾸면서 요 세 기업에 대해서 조금 이번 입찰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저렇게 2차 입찰권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반드시 뭐 내일 저런 이슈로 인해서 뭐 이제 발표는 2월 중에 나오니까 뭐 2차 전지 관련주가 많이 뛴다 올라간다 뭐 그런 걸 미리 맞출 수는 없고 항상 이런 뉴스는 기본적으로 참고만 하시면 돼요. ESS 업계에 저렇게 ESS 관련해서 삼성 S라든가 또는 LG엔솔이라든가 뭐 SK온 같은 기업들이 저런 쪽에 입찰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까지만 생각하시고 특히 미국의 이제 ES 관련이 크게 이제 반등을 하면서 내일 좀 잘 반등하면 이게 다중바닥 그러니까 일국에서 제가 왜 이렇게 한 번에 지금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한 번에 급등하는 경우, 이렇게 한 번에 빵 때리는 경우보다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고 옆으로 갈 수 있는 다중바닥을 그릴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제가 저번 영상에 알려드렸거든요.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게 지금 전체적으로 2차 전지죠. 물론 LNF는 일단 다중바닥을 그리진 않았어요. 2층으로 외바닥에서 5일선이 올려놨기 때문에 지금부터 5일선만 깨지 않으면 나쁜 위치에 있는 건 아니고 두 번째가 삼성 SDI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완바닥, 투바닥, 이렇게 다중바닥을 그릴 수 있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죠? 60선 깼다고 너무 겁내지 마요. 월봉에서 5개선도 안 깨고 있어요. 이렇게 옆으로 가고 있는 다중바닥을 그려줄 수 있다. 이 상태에서 뚫어주면 되게 좋은 거죠. 에코프로에 마찬가지로 포스코프체는 마찬가지로 다중바닥을 그릴 수 있는 확률들이 있어요. 단 이 친구들이 지금 나온 악재들 뭐 계약권이 좀 그렇게 무산됐다 이런 건 이미 충분히 반영이 됐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우리 채널 HLB 공부한 지가 한참 됐는데 그래서 HLB도 좋은 얘기가 많이 들려요. 이따 정보 한번 올려드릴까 생각 중인데 좀 쉬었다가 생각해보고 영상은 미리 올려놨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공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남은 주말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